음양은 균형을 전제로 존재하고 균형을 이루는 음양은 오행이라고 했습니다. 이 균형을 이루는 음양이 오행이라는 이름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변화를 보이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체형변화 이론입니다. 연월일시로 나타내는 사주는 지구의 자존공존 중에 어느 한 시점이죠. 이 시점은 아주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태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운이나 해운과 같은 흐르는 운과 더불어 음양과 오행의 상호작용력이 보여지는 천변만화는 가히 변화이치의 결정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변화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성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 천간지지, 생극합충, 십친론 등입니다. 하나의 오행인 천간지지는 천간이 양, 지지가 음입니다. 따라서 천간지지의 정의는 오행의 양과 음이 되겠죠. 예를 들어 갑자연생이라고 할 때 천간인 갑은 양이고 지지인 자는 음으로써 갑자는 균형을 이룬 양과 음으로 하나의 오행이라는 뜻입니다. 음양으로 보고자 하면 체로 본 시각이고 천간지지, 생극합충 등 오행으로 보고자 하면 용으로 본 시각이며 상기 주요 이론들은 용으로의 변화를 전제로 성립되는 이론들입니다. 따라서 음양과 오행을 정의할 수 있어야 천간지지, 생극합충 등을 정의할 수 있으므로 체형변화 이론은 명리학의 바탕이요 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체형이란 말은 몸을 의미하는 체와 사용한다는 의미의 용을 함께 붙여 쓰는 말입니다. 여기라는 글자가 말해주듯 단 한순간도 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인과관계를 이루면서 흐르듯이 과가 있으면 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체형변화에서도 역시 체가 없으면 용 또한 없다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체는 우리의 몸을 본래 있는 그대로 본 것이고 용은 체인 우리의 몸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몸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만세를 한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심지어는 태권도 시범을 보일 때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라 송판을 격파한다거나 공중에서 여러 바퀴 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발레나 무용처럼 아름다운 예술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때 변화를 보이는 다양한 모습이 용이고 전혀 변화가 없는 우리의 몸이 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신과 육체가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체는 있지만 이 모습이 나라고 가리킬 수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늘 변화가 진행 중인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지구에는 70억이 넘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수많은 사람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식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생명도 같은 생명이 없고 행동, 마음 또한 같은 생명이 없습니다. 단지 비슷해 보이는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 행동이 있을 뿐이죠. 이렇게 다른 이유는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독립을 유지하면서 변화가 진행 중인 정신과 육체가 역시 변화가 진행 중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고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같은 무리끼리 서로 따르고 쫓는, 즉 유유상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동식물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지만
모두에게 같은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고 있다라는 인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살고 있다는 말은 변화가 진행 중임을 의미하고, 변화는 인과의 법칙을 요하며 인과의 법칙은 곧 균형을 이루는 음양이 오행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변화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변화는 용의 모습이죠. 따라서 용의 모습이 있으려면 체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체가 용으로 변화를 보이려면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기쁜 일이 있으면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웁니다. 웃고 운 다음은 결과이므로 원인이 되는 것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일 것입니다. 사람의 몸인 체의 모습이 웃고 울거나 발레와 같은 예술 등 용의 모습으로 변화를 보이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환경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 중인 정신과 육체와 환경과의 만남이 노력한 만큼과 균형을 이루면 결과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이 따르겠죠. 여기서 환경은 얼핏 같은 범위 내에서 언제나 그대로인 듯이 보이지만, 항상 변화가 진행 중인 환경에 맞추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과 육체가 균형을 이루고자 하므로 개개인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체용이란 변화 이전 균형을 이룬 음양의 모습을 체라하고, 균형을 이룬 음양이 만남의 변화로 인해 오행의 모습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을 용이라 하며, 체에서 용으로 변화를 보이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체용변화라고 합니다. 이때 환경과의 만남이 양토적인 작용력이고, 행동으로 옮겨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음토적인 작용력이며, 이 둘 또한 원하는 만큼의 균형을 이루어야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은 액체로서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면 얼음이 되고 눈도 되며 눈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예술가의 손길이 얼음에 닿으면 아름다운 조각작품이 되기도 하죠. 여기서 물과 온도가 만나 균형을 이루어 변화를 보인 것이 얼음이므로, 물은 온도는 변화를 주도하므로 양,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음양으로서의 체, 영하의 온도는 만남의 변화, 얼음이라는 오행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용입니다. 또 얼음과 장인의 손길이 만나 균형을 이루어 변화를 보인 것이 아름다운 조각작품이므로, 얼음은 장인의 손길은 변화를 주도하므로 양,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음양으로서의 체, 장인의 조각 예술 행위는 만남의 변화, 작품이라는 오행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이 용입니다. 바다와 바람과 파도 역시 같은 이치입니다. 바다와 바람이 만나 균형을 이루어 변화를 보인 것이 파도이므로, 바다는 바람은 변화를 주도하므로 양,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음양으로서의 체, 바람이 분다 하면 만남의 변화, 파도라는 오행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이 용입니다. 용의 모습은 체의 모습 본질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얼음이나 조각작품은 물이라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니며, 파도라는 용의 모습도 바다라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니죠.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 또한 남자와 여자라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니며, 만남의 변화로 인해 체의 모습인 본질은 유지하면서도
용의 모습인 인식될 수 있는 다른 형상만을 낳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없이 흐르면서 보여주는 체형 변화의 모습이며 그 사이에 자연 환경과의 만남을 통해 생변별을 영속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만남의 변화로 인해 오행의 모습으로 변화를 보인다 함은 수축과 팽창이 오행의 모습으로 균형을 유지하듯 생성과 소멸 또한 오행의 모습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며, 여기서의 균형이란 체와 만남의 변화에 대한 균형이 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